민주당 지금 차기 당권을 두고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뭐 김인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걸 두고 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평론가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유럽 순방을 다녀와서 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순방에 대해서 브리핑을 남기면서 그때 원수로 생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좀 강하게 했는데 먼저 김종현 최고께 이 멘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대통령의 심리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죠. 뭐 예. 이대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게 제가 보기엔 그 대통령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그 전체적으로 이게 공소 취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약간 유화 제스처로 이걸 극복하려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당내 우리 정부 내 그 국민의힘 예. 보수 진영 인사들도 좀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그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네.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분은 굉장히 이게 통합적이고 그 뭐랄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공소 취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보니까 민주당은 그 반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더 강성으로 내란 정당 해산하고 그다음에 그 덤비는 놈들 전부 다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대통령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 저렇게 가면 부작용 더 생기는데 그러니까 뭐 원수도를 대하지 말라 우리는 그릇이어야 되지 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념적으로 가지 맙시다. 다 통합해서 갑시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문조털레유 뭐 이런 쪽에서는 그게 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선명한 그 가치를 보여줘야지 우리한테 지지도 돌아오고 당신 다음에 우리가 그 차기도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쪽에서 이제 뭐 당대표 경선을 놓고 뭐 예.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앞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예. 김민석이나 송영길 씨를 당대표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정청래 씨가 다시 당대표가 되든 간에 뭐 두 번째 경우라면 더 심각해지겠지만 예. 첫 번째 경우여서 자기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문계들이 친청계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대통령도 봄날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뭐 당내 이런 싸움을 두고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심리일까요? 아니 뭐 너무 격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죠. 근데 그 격화되는 걸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도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상황이 항상 그래왔고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있던 세계관의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당무 개입 얘기 좀만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면은 당무 개입해서 당무 개입을 할 수 있다. 뭐가 당무 개입이다 딱딱딱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되게 해석 자체가 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의 이제 당규나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당직을 맡지 않는다. 네.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합리적인 뭐 의사소통, 뭐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예.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해서 친박계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국정농단과 별개로 더해서 2년을 받은 건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특활비를 유용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의 당무 개입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당은 예를 들면 국민행과 민생과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상에 대해서 본인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무 개입이 되려면은 야 정청래 너 나오지 마. 그냥 윤석열 스타일로 좀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당무 개입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선을 넘으면은 이제 당무 개입이 될 텐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무 개입이라 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예. 저희도 한번 이 감별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지금 채팅창에 띄워놓긴 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말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걸 두고도 지금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 현재의 대통령의 모습이 윤석열의 당무 개입을 닮아간다 뭐 이렇게 강하게 사설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좀 이 부분도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 김종혁 최고 같은 시각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의견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의견도 못 내냐?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완벽하게 대통령이 중립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당정일치를 얘기하고 당정관 협의를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본인이 좀 더 원하는 지도자상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지도자상을 당대표 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다 무조건 당무 개입으로 막는 게 맞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좀 권장해야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당무 개입이라는 건 원래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예. 아니 법률적 용어에 대해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용어니까 그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식의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용어들 자체를 자꾸 쓰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김진일 평론가 얘기대로 아니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안 밝혀요. 그리고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 대통령이 모든 거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이고 뭐 초월적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하는 그 사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정략적으로 아무런 그런 그 뭐랄까 어떤 사안들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2기 내각이 꾸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민정수석 자리죠. 이 동부지검장 출신이 한찬식 김현장 변호사가 여기에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봉욱 수석에 이어서 또 검찰 출신이 왔다.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는데 이 인사는 좀 어떤 좀 속내가 깔렸을까? 어떤 대통령의 좀 의도가 깔렸을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찬식 이 수석이 몇 달 전에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뭐 두세 달 전에 하마평처럼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썰이 많이 돌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권이나 이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한찬식을 할 건가? 왜냐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1기 연수원 21기 윤석열이 23기니까 이제 두 개수 선배기는 한데 나이는 8살 뭐 더 젊다고 하고 근데 뭐 동부지검장 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게다가 김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장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 알아서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 뭐 약간 그러니까 뭐
돌려각인데 예. 그 조국 수석이 이제 사실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뭐 그랬는데 네.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됐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확실하게 조직을 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네.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청와대 쪽에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안 가리고 쓴다. 뭐 출신이 뭐든 안 가리고 쓴다. 약간 이런 기조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예. 그냥 전쟁 선포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지금 난리나 조국혁신당 난리 나고 그러게요. 그 황현선 무슨 그 전 사무총장 인재 영입위원장인가 그분이 이제 옛날에 민정수석 시대 조국 수석하고 같이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네. 뭐 하여간 뭐 한탄의 글인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주진우가 시키드나 주진우 육부장 네. 형사 육부장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주진우 의원이랑. 네. 그래서 뭐 주진우가 시키드나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완전 반발하고 있다. 예. 김주영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민정수석실이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봉욱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봉욱 씨도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지? 라는 걸 잘 알지를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 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그 다음에 공소 취소 특검, 뭐 저 청문회 이런 것들 다 밀어붙일 때 예. 그게 민정수석과도 좀 뭐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전혀 봉욱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뒷방 뭐 노인처럼 그게 완전히 배제됐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찬식 씨를 임명을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검사에 검자만 붙으면 이 사람들 다 그냥 악마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블랙리스트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더 이상 그런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른 정권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 못 만들게 됐어요. 예. 그건 표창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 당 적어도 감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으니까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니까 임명하면 안 돼. 예.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검사가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배당되면 그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자기에게 어떤 취재가 내려오면 당연히 열심히 취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적으로 이거는 내가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안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뭐 드루킹 사건도 이 한찬식 그 검사가 과거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또 김앤장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있는 거야. 검사야. 그다음에 우리 편에 대해서 수사했어. 예.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야. 그다음에 잘 살아. 그다음에 무슨 그 가족 관계로 볼 때 무슨 뭐 그 국민의힘 정치인의 사위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직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거의 그냥 악마화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공격이 정상적인가? 이게 이성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예. 잘못된 수사를 하고 인권 유린하던가 이런 게 있으면 공격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도저히 뭐 조국당의 비판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할 때 사실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저 정부에서는 계속 검찰 개혁이 붙여요. 개혁자만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냥 그건 검사들 죽이기예요. 검찰 죽이기. 예.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오늘 근데 또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법조신문 단독 기사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게 뭐 법무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보안수사권이나 중수청 논란에서 좀 부담감이 커졌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 기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께서. 정성호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는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총리 하마평이 나왔을 때도 맞아요.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리 가면 어쨌든 또 한 1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은 그 명분은 그래서 지금 친명 세력이 있는데 친명 좌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친명의 구심점이 없고 다 예. 저쪽은 뭐
정청래 대표와 뭐 김어준 뭐 예. 이렇게 좀 확실한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중구난방이라서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이제 뭐 그건데 제가 보기엔 이번 개각 때 법무부도 바꿔주세요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걷어들이고 어. 뭐 걷어들였다기보다는 부인하고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은 예. 그것까지 마무리 매조지를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예. 그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빨이 몽창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요. 예. 예, 몽창. 예전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빨이 몽창, 민정수석 이 비서실장 이쪽이 다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임플란트 한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구나. 예. 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라도 해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예.